안녕하세요. 보험을 쉽게 읽어드리는 보험슬토리입니다. 여러분, 지금 가지고 계신 1, 2세대 실손보험, 가파르게 갱신되는 보험료로 인해 조금 부담은 되지만 병원비가 거의 다 나오니까 마음 편히 병원 다니시죠? 그런데 조만간 그 평온함이 깨질지도 모릅니다. 조만간 출시될 5세대 보험이 정말 이례적일 정도로 그 역할과 기능이 부실해졌습니다. 중증 질환과 급여 위주로 줄어들었는데요. 즉, 죽을 만큼 아픈 게 아니라면 내 돈으로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겁니다. 난 예전 실비가 좋으니까 비싸도 안 바꿀 거야. 그럼 상관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죄송하지만 내 의지와 상관없이 5세대로 강제 전환되는 분들이 속출될 예정입니다. 바로 2013년 5월 가입자들의 재가입 주기가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심의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만약 2세대, 4세대 가입자인데 5세대로 당장 바뀐다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낼 병원비가 정말 무섭게 올라갈지도 모릅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내 실손보험의 재가입 주기와 전환 시점, 5세대 실손으로 바뀐다면 어떤 보장들이 축소되는지, 그리고 강제 전환에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완벽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가만히 있다가 손해보지 마시고 미리 숙지하고 대응하세요. 가장 먼저 여러분의 실손보험 언제 전환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실손보험은 가입 시기에 따라 재가입 주기가 다르게 설정되어 있는데요. 13년 4월을 기점으로 이전 세대는 재가입 주기가 없고 이후 세대는 재가입 주기가 있습니다. 재가입 주기가 있는 세대에서 13년 4월부터 21년 6월 가입자는 15년 뒤에 전환, 21년 7월 이후 가입자는 5년 뒤에 전환됩니다. 여기서 전환이란 재가입 시점이 되면 그때 판매되는 실손 상품으로 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이건 거부할 수 없고 자동으로 진행됩니다. 그렇다면 13년 4월에 가입한 2세대 가입자분들은 재가입 주기가 15년이니까 28년 4월에 5세대로 전환되겠죠. 2세대 실손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시간은 이제 2년 남짓 남은 셈입니다. 그리고 21년 7월에 가입한 4세대 가입자분들은 상황이 훨씬 더 급박합니다. 재가입 주기가 5년이니까 26년 7월이면 바로 5세대로 강제 전환될 예정입니다. 보험 가입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바뀐다고 생각하시면 정말 당혹스러우실 텐데요. 보장이 어떻게 축소되는지 보시면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느끼실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5세대 실손보험이 어떻게 바뀌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비급여를 중점으로 2세대, 4세대, 5세대를 정리한 표입니다. 하나씩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보상 한도입니다. 중증인 경우 연간 5천만 원 한도로 통원은 회당 20만 원, 입원은 한도가 없습니다. 2세대에서 통원 한도가 회당 30만 원으로 10만 원 더 높은 것 외에는 동일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비중증 질환입니다. 암이나 심장질환처럼 중대한 질병이 아니라면 비중증으로 분류되는데요. 이 경우 연간 한도가 1천만 원으로 기존보다 80% 축소됩니다. 그리고 통원도 해당이 아닌 1단 기준으로 바뀌기 때문에 하루에 병원을 여러 군데 가더라도 보장 금액이 예전보다 줄어들 수 있습니다. 입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종합병원이나 상급 종합병원처럼 큰 병원이 아니라면 며칠을 입원해도 300만 원까지만 보장됩니다. 두 번째는 자기 부담률입니다. 2세대는 입원 시 20%, 통원 시 20%와 1, 2만 원 중 큰 금액을 공제했습니다. 4세대는 입원 시 30%, 통원 시 30%와 3만 원 중 큰 금액을 공제했고요. 그런데 5세대는 중증인 경우 4세대와 동일하지만 비중증인 경우에는 훨씬 더 불리해집니다. 자기 부담이 50%와 5만 원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입원을 하면 절반을 내가 내야 하고 통원도 병원비가 5만 원 이하로 나오면 실손해서 받을 게 사실상 없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도수 치료와 비급여 주사제입니다. 3대 비급여 중 두 가지인데요. 의료 서비스 과다 남용과 손해를 막고자 3세대와 4세대부터는 횟수와 보상 한도가 생겼습니다. 도수 치료는 연간 50회까지 350만 원 한도로, 주사제는 연간 50회까지 250만 원 한도로 지급됐는데요. 그런데 5세대부터는 관리급여로 편입되면서 보험금 미지급 대상이 됩니다. 지금까지는 보험료가 계속 올라도 병원비를 많이 돌려받을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실손을 유지해온 분들이 많았는데요. 이제 세대가 지날수록 보장이 점점 줄어들고 있고 특히 비급여 치료, 그 중에서도 비중증
질환은 국가와 실손에서 점점 손을 떼고 있는 상황이라 미리 대비책을 세워두지 않으면 나중에는 병원을 가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멍난 실손을 채워줄 수 있는 슬기로운 비급여 플랜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내가 가진 실손과 전환될 실손의 보장 금액이 얼마나 차이 나는지, 그리고 이 플랜으로 얼마나 메꿔질 수 있는지 체감하실 수 있도록 보상 예시도 같이 준비했으니 마지막까지 놓치지 말고 봐주세요. 슬기로운 비급여 플랜은 두 가지로 나뉘어지는데요. 첫 번째는 통원 수술과 비급여 수술을 대비하는 구성이고, 두 번째는 비급여 암치료를 대비하는 구성입니다. 먼저 수술비부터 보겠습니다. 요즘 병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통원으로 수술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내시경 수술이나 로봇 수술을 하다 보니 절개 부위도 작아지고 회복도 훨씬 빨라졌기 때문인데요. 백내장, 치액, 정맥류 수술처럼 많이 하는 수술들이 당일 수술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일 수술을 하면 실손에서는 통원 한도인 20만 원이 전부입니다. 심지어 입원을 하더라도 비중증 질환은 연간 1천만 원 한도이기 때문에 실손만으로는 고가의 수술을 감당하기엔 역부족입니다. 하지만 수술비를 따로 준비해두면 급여든 비급여든 통원이든 입원이든 구분 없이 해당하는 수술만 하면 정액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수술비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봐야겠죠? 그럼 설계안을 보겠습니다. 1번 질병 수술비와 상해 수술비입니다.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해 수술을 하면 대부분 보장하기 때문에 보장 범위가 넓은 게 큰 장점입니다. 한 번만 받는 게 아니라 수술마다 반복 보장이 가능해 수술비 중에서도 가장 좋은 특약입니다. 질병으로 인해 수술 시 20만 원이 지급되고요. 만약 상급 종합병원에서 수술을 받으면 30만 원이 추가로 보장됩니다. 그리고 상해도 똑같이 20만 원 지급됩니다. 2번 질병 종수술비와 상해 종수술비입니다. 1종부터 5종까지 차등하여 보장합니다. 1종에는 대장용종 제거, 백내장, 요실금 수술 같은 비교적 가벼운 수술이 들어가고 20만 원이 지급됩니다. 4종과 5종은 암이나 이식 수술처럼 큰 수술이 해당되며 1천만 원이 지급됩니다. 작은 수술부터 큰 수술까지 수술 난이도에 맞춰 폭넓게 보장하면서 질병 수술비, 상해 수술비와도 중복으로 받을 수 있으니 굉장히 든든한 구조입니다. 그런데 딱 하나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뇌혈관 질환과 심장 질환으로 스텐트 시술을 받는 경우에는 머리나 가슴을 여는 수술이 아니다 보니 3종에 해당합니다. 그럼 100만 원만 보장된다는 건데요. 뇌혈관 질환과 심장 질환은 사망 원인에서 상위를 차지하는 질환이기 때문에 종수술비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3번 엔대 수술비입니다. 수술 부위를 절개하여 직접 눈으로 보는 수술인지 아닌지 상관하지 않고 동일하게 보장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뇌혈관 심장 질환으로 스텐트 수술 시 1,500만 원을 지급합니다. 주요 생활 질환에 대해 집중 보장하기 때문에 실손을 보완하는 수술비로 굉장히 적합합니다. 4번 다발성 질병 수술비입니다. 우리나라 수술 통계에서 다빈도 수술로 상위권에 있는 관절, 백내장, 생식기 질환으로 수술 시 20만 원 지급합니다. 이 질환들 역시 당일 수술이 많거나 비중증에 해당하기 때문에 엔대 수술비와 함께 챙겨주시면 좋습니다. 5번 특정 질환 로봇 수술입니다. 자궁 및 난소 질환, 전립선 및 방광 질환, 내분비 및 소각의 질환으로 로봇 수술을 받으면 200만 원 지급됩니다. 저희 어머니도 최근 자궁 군종이 커져서 로봇 수술을 받으실 예정인데요. 아무래도 최신 의료기술의 비급여 항목이다 보니 병원비 부담이 더 크더라고요. 회복이 빠르다는 장점 때문에 로봇 수술을 선택했지만 어머니 보험에 이 특약이 있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6번 여성 관련 비급여 수술비입니다. 하이프와 만보 보톰 수술 시 각각 100만 원을 지급합니다. 하이프는 자궁근종 등을 고강도 집속 초음파로 절개 없이 치료하는 방법이고요. 만모톰은 유방에 있는 양성종양을 절제하는 수술입니다. 모두 비중증 질환의 비급여 항목이라 여성분들께 추천드립니다. 이번엔 보상 예시를 들어볼 건데요. 자궁근종으로 상급 종합병원에서 로봇 수술을 받아 총 병원비가 1,500만 원이 나왔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5세대 실손보험으로 바뀌게 되면 보장이 50% 수준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실손에서는 750만 원만 지급되고 나머지 750만 원은 전부 내가 부담해야 합니다. 같은 수술인데도 세대가 바뀌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이렇게 크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렇다면 제가 말씀드린 수술비 플랜이 있다면 얼마나 보완될지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먼저 질병수술비에서 20만 원, 상급 종합병원 질병수술비에서 30만 원, 질병 종수술비 1종에서 20만 원, 특정 질환 로봇 수술비에서 200만 원, 그리고 엔대 수술비에서 100만 원.
다발성 질병 수술비 생식기 질환으로 20만 원, 이렇게 합치면 총 390만 원이 보장됩니다. 즉 5세대 실손에서 내가 부담해야 했던 750만 원 중 대략 절반 정도는 보완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물론 모든 수술이 이 예시처럼 딱 맞아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실손에서 줄어든 보장을 이렇게 수술비로 상당 부분 메꿀 수 있다는 점은 충분히 체감하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으로는 비급여 암 치료비를 보겠습니다. 암 치료는 수술만 하는 게 아닙니다. 약물 치료, 방사선 치료까지 함께 이루어지는데요. 이렇게 암을 치료할 때 요즘은 입원보다 통원이 훨씬 많은 거 알고 계신가요? 자료를 보시면 해당 병원의 전체 암 환자는 약 110만 명, 그중 통원이 100만 명입니다. 절반도 아니고 대부분이 통원으로 치료를 받고 있다는 건데요.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통원은 하루 한도가 20만 원입니다. 고가의 비급여 암 치료를 통원으로 받는다면 실손만으로는 정말 택도 없겠죠. 그래서 비급여 암 치료만이라도 대비를 해두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설계안을 보겠습니다. 1번 비급여 암 통합 치료비입니다. 상급종합병원에서 수술, 방사선, 약물 치료 시 최대 7천만 원이 보장됩니다. 수술은 회당 지급, 약물과 방사선 치료는 연간 1회 한도로 만기까지 매년 지급이 가능합니다. 2번 다빈치 로봇 암 수술비입니다. 일반암과 유사암 구분 없이 수술 시 1천만 원이 보장됩니다. 로봇 수술도 비급여에 해당되기 때문에 넣어드렸습니다. 3번 항암 중입자 방사선 치료비입니다. 꿈의 암 치료라고 뉴스나 기사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치료가 몇 분 만에 끝나고 통증도 없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 중입자 방사선 한 번 맞는데 5천만 원이라면 쉽사리 받을 수 있을까요? 이런 치료에 대비할 수 있도록 따로 5천만 원 구성해드렸고요. 보장 금액 대비 보험료도 가성비 있기 때문에 추천드립니다. 4번 표적 항암 약물 허가 치료비입니다. 기존 항암제와 달리 암세포만 발현되는 특정 신호를 표적하여 공격하기 때문에 정상 세포의 파괴를 최소화할 수 있으며 부작용 또한 적은 치료입니다. 조금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작년에 한 유명 연예인이 암투병 중인 친언니를 도와달라며 국민청원을 호소했던 일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때 급여 적용이 시급하다고 말했던 치료제가 바로 유방암에 쓰이는 표적 항암 약물제인 투키사입니다. 하지만 이 특약이 있으면 표적 항암 약물 치료 시 연간 1회 한도로 5천만 원씩 지급됩니다. 최대 3번까지 보장되므로 총 1억 5천만 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실손보험의 공백을 보완할 수 있는 슬기로운 비급여 플랜을 설명드렸습니다. 내 실손이 언제 전환되는지 모르겠거나 5세대로 바뀌기 전에 어떤 준비를 해야 할지 자세하게 궁금하신 분들은 상단의 연락처나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에서 보험 실토리를 검색하셔서 편하게 문의 주시면 점검 도와드리겠습니다. 보험 실토리는 다음 영상에서도 더 똑똑한 보험 이야기를 읽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심의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